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신과 진단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원장님, 그런데 제 병명은 뭐예요?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진으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진료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쌓아오면서 면담을 잘 해오신 분들도 그냥 느닷없이 그냥 병명이 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에서 병명을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내려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신과 진단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모든 과들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평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뭐 가령 이제 뭐 내과 같은 경우에는 뭐 CT, MRI 뭐 이런 것들 찍을 거고, 뭐 정형외과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CT, MRI 검사나 아니면 대표적인 또 피 검사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뭐 핵의학 검사, 무슨 뭐 스캔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다한 어떤 여러 가지 진단 검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정신과라는 학문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정신과 진단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어떤 심리평가, 어떤 종합심리평가 같은 거를 해서 진단을 하고, 또 집중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ADHD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신과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피검사나 아니면은 CT, MRI 같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의사의 재량인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를 면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증상이 시작됐고 이렇게 증상이 이어져 왔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겁니다만은 정신과 의사는 참 탐정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예전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단명을 맞춰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레지던트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케이스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환자의 진단명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토의를 한 것이죠. 이제 어떤 검사 없이 어떤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신과 진단인 것이고, 상당히 이게 다른 과라고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명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 의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 환자는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박장애가 될 수도 있고 조현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양극성 장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제 채널에 올렸지만은 양극성 장애도 1형 양극성 장애와 2형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형은 마찬가지 말 그대로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증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이제 조증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별해내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령 이제 2형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경조증과 우울증이 되는 건데, 이 경조증이라는 게 조증처럼 심하진 않지만 기분이 살짝 들뜬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당시에 약간 말이 많고, 약간 기분이 좋았고, 뭐 약간 물건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어떤 의사가 보기에는 그거는 당신이 경조증이라 그렇고, 또 어떤 의사가 보기에는 그거는 당신이 뭐 기분이 단순히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면은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의사가 보기에는 당신은 경조증이 있었으니까 이형 양극성 장애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의사가 보기에는 당신은 그냥 우울증만 있는 거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어떤 다른 분들도 보면 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우울증 같은 것도 양극성 진단을 많이 내리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거에 되게 회의적인 분들은 양극성 장애로 보이는 것들도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진단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뭐 조현병이라든지 가령 강박장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걸쳐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인격장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진단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은 어떤 진단이다, 진단명이 뭐다, 이거를 100% 아주 컨펌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뭉뚱그려서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당신이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그냥 그거를 분명하게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예요, 뭐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병명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또 병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진단을 환자한테 내려야 이 사람이 아, 그럼 나는 이런 병명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겠다, 뭐 이런 또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원장님 제 병명은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신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진단을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 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준 내용이 나는 이제 우울증인데 왜 조현병 약을 쓰시나요? 이런 강의가 그 제 채널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강의였거든요. 근데 물론 의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이걸 약을 보더라도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조현병 약을 쓰고 또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조울증 약을 쓰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이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조현병 약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약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약은 우울증 약, 이 약은 불안증 약, 이 약은 조현병 약 이렇게 구분되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약 봉투에 약 이름을 보고 환자분들이 검색을 해서 아니 원장님 저는 단순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조현병 약이 처방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정신과 약이라는 것도 이 기본의 원래의 목적과 벗어난 다른 목적으로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조현병 약이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강박증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 병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진단이 있는 분들이 내가 병이 있을 때만 치료를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이라도 어떤 정신과의 어떤 병명을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들 요즘 뭐 우울증이 워낙 흔하다고 하고 뭐 넓게 보면은 뭐 전 사람들의 한 4분의 1, 5분의 1이 우울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우울증이라는 범주를 넓게 봤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코올 의존이라는 것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알코올 의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얼마나 넓게 보느냐 아니면 엄격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요즘 우울해하는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우울하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이제 필요한 상담을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일반 대중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내가 우울증이 있어야지만 병원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못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야, 우울증이 이렇게 흔한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홍보를 하면서 당신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읍시다. 물론 이게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 내가 어떤 병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간다 이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 보자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대답하는 어떤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그래서 저는 아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냥 제가 무슨 병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냥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당신은 되게 우울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다, 아니면 당신은 되게 불안해서 치료하는 거, 아니면 당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몸에 별로 병이 없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치료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환자분들한테 병명이 뭐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물론 뭐 진단서가 나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환자분들이 병명을 물어보면은 병명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진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치료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ADHD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당신 애가 ADHD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ADHD라는 어떤 병명을 낙인 지어 버리는 것보다는 당신애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심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니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산만함이나 집중력 저하라면 치료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내가 우울한 게 좀 있는데 이게 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게 좀 있는데 내가 불안한 게 생활에 너무 지장을 줘서 내가 치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더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무슨 증이다, 무슨 장애다 이렇게 자꾸 진단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런 진단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없으면 치료를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심리적인 문제는 사실 누구나 좀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일상적인 생활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치료를 하는 거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정신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엄격하게 피검사나 진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진단에 대해서 목을 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병명이라든지 어떤 병이 있어야 치료를 받겠다. 이런 분들은 이 정신과라는 진단이 그렇게 병적으로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다. 나는 누가 보기에는 정상일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비정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내 심리적 상태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병이 있다 없다라는 거에 관계없이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당신은 무슨 병이 있어요 얘기도 잘 안 하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당신은 무슨 병이 있다는 얘기가 의사한테 별로 듣기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뭐 이제 병원에 대한 문턱도 더 낮추고 또 필요한 분들이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신과 병명에 대해서 너무 목매달지 말자. 그냥 내가 불편하면 뭐 그게 내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